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경숙 할머니.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서 벌어진 자식들의 고성과 다툼.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경숙 할머니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처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자식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83세 경숙 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는 평생 살아온 이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오늘도 약 먹고 버텨야지. 경숙 할머니의 손은 굵은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반드시 펴지지 않습니다. 고된 농사일과 자식 넷을 키우느라 평생을 구부정하게 살아온 흔적입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벽에는 자식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큰아들 기철 씨, 작은아들 기태 씨, 큰딸 미숙 씨, 그리고 막내딸 미연 씨. 모두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 새끼들, 잘 살고 있나? 경숙 할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생일이나 명절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경숙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머니는 매일 새벽 4명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철이 회사 일 잘 풀려서 빚 좀 갚았으면 좋겠구먼. 기태는 아들 대학 보냈으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미숙이는 건강이 안 좋다더니 요즘은 어떨까? 미연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운다는데. 경숙 할머니가 모르는 사실. 사실 자식들 사이에서는 이미 할머니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기철 씨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작은아들 기태 씨의 아파트 대출금, 큰딸 미숙 씨의 병원비, 그리고 막내딸 미연 씨의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대기업에서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땅값이 벌써 3배는 뛰었다고 합니다. 경숙 씨네 땅도 꽤 되니까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나야 이제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소식은 마을을 타고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떻게든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숙 할머니의 집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큰아들 기철 씨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경숙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갑자기 웬일이냐?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아들 기태 씨도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태야, 너희까지 왔네? 웬일이냐? 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엔 꼭 같이 보내려고요.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짓습니다. 이틀 후 큰딸 미숙 씨와 막내딸 미연 씨도 각자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경숙 할머니의 집은 온 가족으로 북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방에 들어가 잠든 줄 알고 그들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리조트 개발 소식 들었지? 어머니 땅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을 거야. 그래, 들었어. 근데 형, 어머니가 재산 어떻게 나눌 생각인지 알아봤어? 나는 이번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 언니, 나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 나도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 경숙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내 돈을 두고 싸우는구나.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지만 표정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자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기회가 있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형,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또 돈 달라고? 지난번에도 사업한다고 받아간 돈 다 날렸잖아. 둘 다 그만해.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언니, 나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왜 자기 얘기만 해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거실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다들 진정해라. 내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 내 재산을 두고 싸우느냐? 할머니의 한마디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마당으로 나가 더 격렬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내가 장남이야. 당연히 재산 분배에서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해. 장남이면 뭐해? 어머니 병수발은 내 아내가 들었잖아. 병수발, 5년 동안 한 번이나 와봤어? 전화 통화만으로 병수발이라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하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겠지. 마을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경숙 할머니네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날 밤 경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은 우리 자식들 잘 살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다음 날 아침 경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마을의 유일한 변호사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유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자식들이 제가 죽은 줄 알았는지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변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자식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한 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 집과 땅, 다들 그것 때문에 찾아왔지? 자식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내 재산 처리할 방법을 정했어. 자식들의 눈빛이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재산은 4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기로 했다. 자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3개월 동안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족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너희 넷 중 한 명씩 일주일 동안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말에 반드시 방문해서 가족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각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그럼 포기해도 좋다. 하지만 내 재산도 포기해야 한다. 경숙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장남 기철 씨의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그는 마지못해 회사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방은 내가 어릴 때 쓰던 그대로다. 기철 씨는 좁은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기철 씨는 계속해서 노트북을 켜고 전화 통화를 하며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날, 경숙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기철 씨를 깨웠습니다. 기철아, 일어나라. 같이 밭에 가자.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아직 5시잖아요. 그래, 농사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하는 거야. 기철 씨는 마지못해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던 그에게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진흙투성이 밭은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아, 허리가 아파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일하세요? 그럼 내가 떠난 후 30년 넘게 이렇게 살았지. 기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실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기철 씨는 아침부터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붕을 수리하고 낡은 대문을 고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았네요. 제가 좀 고쳐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넷째 날, 기철 씨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는 어머니가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마을 사람 누구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셨지. 자네 학비도 이웃들 도와가며 마련하셨다더군. 기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대학 학비가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기철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하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걸 안다. 아니에요, 어머니. 바빴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기철 씨의 고백에 경숙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모자의 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차남 기태 씨의 차례였습니다. 부산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그는 일주일 휴가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형은 돌아갔나요? 방금 떠났다. 주말에 다시 온다고 했어. 기태 씨는 형과는 달리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기태야, 왜 그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이니?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죠. 경숙 할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기태 씨는 어머니의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약이에요? 이렇게 많이 드세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많아. 관절염, 고혈압, 당뇨, 다 있지.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알아서 뭐하니? 너희 각자 삶이 있는데 기태 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통화에서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던 어머니의 실제 상황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셋째 날, 기태 씨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으실 텐데요. 어머니, 이런 상황인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다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기태 씨는 그 자리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용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넷째 날, 기태 씨는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형제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때가 언제예요? 내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이지. 교복이 너무 커서 웃겼었는데 앨범을 넘기며 기태 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들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간직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쳐왔는지도. 마지막 날, 기태 씨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산길을 혼자 자주 오세요? 그래. 여기 오면 너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난 외롭지 않았어. 너희들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기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어머니를 잊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신 줄 몰랐어요. 괜찮다.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행복이야. 산에서 내려오는 길, 기태 씨는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큰딸 미숙 씨의 차례였습니다.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병가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병원 일은 어떻게 하고 왔니? 괜찮아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미숙 씨는 간호사의 경험을 살려 첫날부터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정리하고 식단도 새로 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약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 음식은 당뇨에 좋지 않으니 줄여야 해요. 아이고 시끄러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둘째 날, 미숙 씨는 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형제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와 그림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너희들이 어릴 때 써준 편지랑 그림이야.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곤 했지. 미숙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이런 약속을 했었네요.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은 어느새 잊혀지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셋째 날, 미숙 씨는 어머니의 오래된 재봉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재봉틀 아직도 쓰세요? 가끔씩 마을 아이들 교복 수선해주곤 해. 어머니가 우리 교복도 이걸로 다 만들어 주셨죠? 그래. 돈이 없어서 기성품을 못 사니까 직접 만들었지. 네가 제일 까다로웠어.
친구들은 다 사 입는데 나만 왜 이래요 하면서 울었잖니. 미숙 씨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몰라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 미숙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숙 씨, 따님이세요? 참 예쁘네요. 경숙 씨 딸이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미숙 씨는 어머니가 마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미숙 씨는 어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제가 처음 간호사 됐을 때죠. 그래.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어. 어머니, 그동안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게는 가장 큰 효도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미숙 씨는 오랜 시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마지막 주는 막내딸 미연 씨의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7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경숙 할머니는 손자의 방문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첫날, 미연 씨는 어머니가 손자와 놀아주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집안일을 혼자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지. 둘째 날, 미연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해드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 미연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왜 저한테 매달 돈을 보내셨어요? 내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그 돈이 어머니께서 보내신 줄 몰랐어요. 자동이체라 확인도 안 했는데. 미연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미연 씨는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일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할머니, 이 당근 제가 뽑아도 돼요? 그래. 우리 손자가 뽑아보렴. 어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그래. 아이들은 정직해. 진짜 마음을 다 표현하니까. 미연 씨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어른이 되면서 진심을 숨기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넷째 날, 미연 씨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허락을 구한 후 읽어보니 그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괜찮다. 바쁜 아이니까. 하지만 손자 민준이 얼굴이 보고 싶어 사진을 꺼내보았다. 어머니. 괜찮다. 나는 이해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마지막 날, 미연 씨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가족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네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가족이 전부였어. 돈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미연 씨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가치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못했어요. 물질적인 것만 쫓았어요.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어. 미연 씨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썼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 주말마다 자식들은 어머니 집에 모였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가족 모임이 점차 따뜻하고 화목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숙 할머니가 정한 3개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자식은 모두 어머니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지난 3개월 동안 너희들이 많이 변했구나.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닌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진정한 효도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차례예요. 경숙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내 결정을 말해야겠구나.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너희 넷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마을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경숙 할머니는 마지막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민준이에게 물려주려고 해. 어머니, 민준이에게요? 그래.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너희들이 자주 고향에 돌아와 가족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해. 미연의 아들 민준이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어머니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숙 할머니의 집은 매달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경숙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저희 회사도 안정을 찾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승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어머니의 지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경숙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결국 재산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내가 바란 건 이거였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마을의 노인복지센터는 경숙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숙 할머니의 집, 이제는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이 집은 여전히 가족 모두의 고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찾아왔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경숙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자식들이 돌아왔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화려한 재산이 아닌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였습니다. 경숙 할머니는 자신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웠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만 찾아올 줄 알았던 자식들. 할머니가 남긴 충격적인 유산의 비밀의 진정한 결말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한번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